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버 설정을 해볼 겁니다. 서버 설정은 이것만 기억하면 쉬워요. 전자기업이 초심자가 보기에 가장 낯설은 개념일 겁니다. LS 일렉트릭사의 서버 제어 툴을 써서 쉽게 가볼게요. XGPM을 써서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겁니다. 실행 방법은 XG5000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서 여기 도구, 위치 제어 이것을 실행하면 되고요. 또는 모든 앱에서 XGPM을 찾아 실행하셔도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오픈 컬렉터형이나 라인 드라이브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트워크형은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요. 두 축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PLC 시리즈도 맞춰줘야 합니다. XGK, BI, R. 저희는 XGK로 해볼게요. 네트워크형은 세팅도 몇 개 다르게 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다른 건 다 기본 세팅으로 하고 반드시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하려면 얘기가 산으로 가서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일축 데이터를 보면 운전 데이터, 운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운전 데이터는 간접 기동 시 해당하는 동작을 지정해주는 데이터입니다. 목표 위치, 속도, 간접 기동 번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운전 파라미터에서 기본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단위는 보기 편하게 밀리미터로 할게요. 밀리미터로 하고 전자기업이를 맞추려면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서버 모터의 엔코더 비트, 기계적 1회전당 이송거리, 감속기 사양 이렇게 되고요. 전자기업이 공식은 간단해요. 전자기업이 공식은 펄스수 나누기 이송거리 여기에 감속비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 모터가 있고요. 이 사이드면을 보면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코더 비트를 볼 수 있어요. 여기 16/1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16비트하고 18비트를 쓰는 건데 좀 찾아보니까 18비트는 S턴이고 16비트는 M턴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S턴은 싱글, M턴은 멀티 같습니다. 이 서버 모터의 엔코더 비트는 18비트 싱글 18비트를 쓸 거고요. 다음에 1회전당 이송거리는 이렇게 볼 스크류에 모터를 달면 이 하나의 피치 이게 이송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렉피니언 스타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어 하나에서부터 다음 기어까지 거리 이거 곱하기 이 거리의 수를 기어의 수를 곱해주면 이 하나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한 바퀴에 대한 거리가 나오겠죠. 가끔 원주로 계산해서 거리를 정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알아봤을 때는
0.01mm 정도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차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속기는 사양에 따라서 1대1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감속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1과 5분의 1, 5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대5는 나누면 되고요. 5대1은 곱하면 되겠죠.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비트였으니까 2의 18승이에요. 262144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볼 스크류의 피치를 생각을 해보면 한 5m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5000이 돼야 해요. 5mm면. 감속비가 있으면 이것을 이송거리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전자기업이는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자기업이 비율을 입력해줘도 괜찮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본 전자기업이 계산하는 툴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공유를 해줄 거고요. 감속기 구동부 비율을 맞춰주고, 저희 펄스수 엔코더 분해값에 대한 펄스수 5mm고 5mm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32768 625. 어차피 비율이 맞으면은 펄스당 이송 거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끔씩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드웨어 개발이 더 빨라져 가지고 20비트, 21비트를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런 값에 이송거리가 늘어나면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97152. 그럴 경우에 그 전자기업이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치, 이 속도 제한치는 모터의 RPM을 보면 됩니다. 이 모터에 보면 RPM이 있죠. 3000 RPM이에요. RPM은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 회전수. 분당 최고 3000회를 돌 수 있는 모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1회전당 5mm씩 움직일 수 있는 볼 스크류를 다른 모터는 5 곱하기 3000을 해서 15000 mPa 되겠죠. 이렇게 하면 최고 속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라인 드라이브에서는 입력이 안 돼요. 범위를 벗어났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3000까지만 속도 제한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3000이면 분당 3m를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적당히 넣고요. 이렇게 대충 넣어도 구동은 합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개념이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 속도가 감이 안 잡히면 분당 속도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초당 속도를 생각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3000에 60을 나누면 초당 50mm가 되거든요. 그러면 1초에 5cm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구 운전하고 원점 이런 복귀하는 속도는 조금만 올려줄게요. 원점 복귀 고속속도를 300으로 잡으면 초당 5mm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속은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조구속도도 비슷하게 잡아줘 볼게요. 조구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점 복귀 방식은 차후에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이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고 있으면 좀 뽐나는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가속시간과 감속시간인데요. 가속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시간 설정은 내가 위치 이동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까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속도 제한치에 가속시간 설정한 시간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속시간과 감속시간은 이 속도 제한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운전 속도를 30으로 잡았는데 속도 제한치를 3000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가속시간은 무조건 3000으로 가기 위해서 0.5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30, 이 중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당연히 더 짧아지겠죠. 이 가속시간과 감속시간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세팅이 끝났고요. 이걸로 XGPM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도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온라인에서 파라미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구로 먼저 조속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100 이렇게 들어가죠. 100mm/min 100mm/min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거 보면 이게 값이 이제 막 동작 안 하고 있는데 움직이죠. 이거는 좀 시뮬레이션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 부분 무한길이 반복을 허용을 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의 오류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 정지, 저속, 정지 이렇게 되고요. 원점 복귀를 해볼게요. 원점 복귀는 저희가 설정한 이 부분은 근사 원점, 이 도구가 감지됐다가 드웰 타임 저속으로 역으로 다시 동작을 하고 엔코더 쪽에 지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홈 신호가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그 신호 보고 원점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원점 복귀를 해볼게요. 이게 원점 복귀고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도구가 감지가 되면 속도하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도구가 감지되면 속도가 내려가고 방향은 바꾸지가 않네요. 그냥 감지되고 꺼지고 나서 홈이 되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이 잡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직접 위치 기동을 해볼게요. (10cm만) 속도를 좀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갔죠? 좀 천천히. 이렇게 위치 기동을 하는 거고요. 인칭 기동 먼저 해볼게요. 인칭 기동은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위치에서 몇 미리씩 한 번 실행할 때마다 몇 미리 움직이겠다, 아니면 몇 cm 움직이겠다, 내가 지정한 인칭 속도를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원점 다시 잡고요. 소프트웨어가 한번 꺼졌다 켜져가지고 원점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 인칭 기동은 그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더해져서 이동을 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기동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접 기동은 이 운전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목표 위치를 이렇게 잡고 속도를 좀 빠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1번을 기동을 하면 1번 위치로 이 속도로 이동을 할 거고요. (2번을) 기동을 하면 2번 위치로 이 속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간접 기동 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실행을 누르면 에러 코드가 하나 떴네요. 이 에러를 한번 보면 이것도 공유를 할 거예요. 운전 데이터의 운전 속도를 0 이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 데이터를 바꾸고 쓰지를 않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자, 1번으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속도로 이동을 하죠. 다음은 2번으로 기동을 해볼게요. 이 속도로 2000이죠. 이렇게 서버는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PLC에서 이제 서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값도 변경을 하고 조구, 원점, 그럼 속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구 운전했을 때 조구, 이 정방향, 역방향, 고속 정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점, 그리고 위치 기동, 직접 기동, 인칭 기동 전부 다 PLC에서 해당하는 그 버퍼 메모리에 아니면 특수 명령을 써서 다 적용을 하는 거고요. 간접 기동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간접 기동 이 번호에 목표 위치하고 운전 속도만 변경을 하면서 집어넣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보관 제어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직접 이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 3번 코드를 콜하면 3번, 4번까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PLC로 해서 서버 동작시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서버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랑 원점 복귀하는 방법이나 조구 동작,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접 기동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